8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영서 남부는 낮 동안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이 5에서 20mm입니다. 강원 지역 오늘 오전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그리고 오후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예상됩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20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기업체를 유치하지 못해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불온 일반 산업단지의 그린 발전 에너지 단지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수소에너지 발전단지 유치 검토 소식 전해보고요. 횡성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국이 생깁니다. 횡성 주민방송국 별빛살롱은 제작진으로 참여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횡성 주민방송국 별빛살롱 소식도 전해보고요. 또 짧은 장마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근 벌에 쏘이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여름철 벌쏘임 사고 현황과 주의사항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기업구 설립 신청안이 오는 10월 세 번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둔 가운데 입주민들이 시에 적극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중투위는 지난달 심사에서 학군 조정을 위한 여론 수렴과 함께 기업구 추가 부지의 도시시설 계획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재검토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주 중 추가 부지의 용지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약 3개월간 학교 용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원주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횡성군과 지역사회단체가 한전에 동의한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횡성군 송전탑 대책위는 최근 입지 선정위원을 재구성한 데 이어서 오늘 오후 4시 군청에서 한전 관계자를 불러 동해안에서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과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5일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된 충의공 어몽도 기념관 부지에 충의공 어몽도 충신기념공원이 조성됩니다. 또 대정회는 지난 16일 기념관 화재 잔재물을 말끔히 정리하는 한편 앞으로 기념관 부지에 1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충의공 어몽도 충신기념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이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는 분양 실적이 없어 공사가 중단됐고 국가산업단지는 3년째 후보지 신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의원보고회에서 그린 발전 에너지 단지를 유치하자라는 대안이 나왔는데 해결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그린 발전 에너지 소식 원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국회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강원 미래 경제 캠프 출범식도 있었고요. 또 기업고등학교 현안도 있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곧 이제 국회가 열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사도 중단이 됐고요.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불온 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고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지 한 1년 2개월 됐는데요. 네.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산업단지 조성 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진입도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매력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여기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걸 했는데 여전히 분양 실적이 미진한 상태가 현재 일반 산업단지고요. 일반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니까 국가산업단지를 수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생각이고, 또 국가산업단지도 지정이 안 되니까
2016년도에 그 불온 IC를 원주시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또 지정이 안 되니까 불온 IC도 안 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네,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많은 상황이군요. 자, 2016년부터 이제 불온면 노림리 일대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불온 일반 산업단지 내부 문제 등으로 이제 3년째 공사를 중단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좀 여러 방법들이 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어 작년에 이 매각 조건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산자부에서 완화해 줬거든요. 그런데 역시 진전되는 것은 없고 현재 공사 자체도 또 중단돼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2016년도에 결국은 이 산업단지가 되려면은 불온 IC가 인터체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당시로는 이게 원래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 사이가 10km가 넘어야 되는데 10km 아래일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 해준다. 그러면 원주시가 돈을 내는 걸로 국토부가 고시를 했는데 사실 원주시가 예산을 안 낸 거죠. 그래서 원주시는 국가 불온산단이 되면은 국가가 내주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IC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산단은 더 안 팔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IC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일단 산업단지를 빨리 좀 안정적인 사업자한테 대규모로 매각을 해야 산업단지가 팔릴 가능성이 있어야 또 IC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불온 IC 부분을 저는 강원도하고 지금 문막에서 불온까지 가는 길이 4차선이 가다가 중단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들하고 좀 의논해서 IC를 빨리 연결하는 것이 저는 국가산단도 빨리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 방식은 또 그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IC가 빨리 돼야 또 산단도 같이 되고 근데 그 이전에는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대규모 기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에는 원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최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발전 에너지 단지 유치 방안, 네, 이것을 좀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얼마 전 의원 보고회에서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의 이제 LNG 그린 발전 단지를 유치를 하자. 성기현 선배님하고 그렇게 되면은 약 한 3만 평에서 4만 평 정도의 부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건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니까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사업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것이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 용지가 팔리게 되면 국가산업단지도 수요가 더 빨리 생길 수가 있고 IC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린 발전 에너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건설 사업입니까? 서부 발전소는 한전 자회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천연가스를 쓰게 되는 발전소이고요. 태양광도 하게 되고 나중에 수소 연료 준지도 앞으로 사용하게 되는 미래형 현재로 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발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또 문막 강릉 상행선 쪽으로 수소 충전소가 생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린 발전 에너지 단지가 유치되면 안정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보는데 그렇다면 이 산업이 불온 산단지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 발전에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사업비 자체로만 1조 원이고요. 네. 이 사업이 될 때 2년에서 3년 정도는 아마 불온 문막 일대의 모든 식당과 아마 민박과 숙소가 다 찰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산업단지 분양이 좀 용이해지고 또 하나는 연봉이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원주에 오시게 되고 불온 일대는 이제 도시가스를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민들이 좀 살아가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결국 국가산단으로 빨리 가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책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조 원 예산 반영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 서부발전소에서 그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고요. 이건 네. 사실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발전소니까. 네. 네.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규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영월 평창 정선 국회의원 할 때 영월에 그때 당시에 6,800억짜리 그 발전소를 유치한 적이 있고 네. 삼척은 무려 한 6조 원 이상 한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책 사업이고 또 수소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뭐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주민들의 동의 지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이거는 계신지요? 수소 발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 이게 아니고 그냥 LNG 발전소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가스 발전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의 부산물로 이제 앞으로 수소 같은 걸 생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이거 원주시하고 서부발전이 이제 합의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빨리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이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가 가부가 이제 결정이 나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빨리 가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국가로 봐서는 이제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너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주민 설명회가 돼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 안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빨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민 동의는 언제쯤 뭐 공청회 계획하고 예, 계신 이제 건가요? 그 SRF는 그간에 많은 10년간 논란을 했던 것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취소가 됐으니까 네. 이제 이 LNG 발전 그 발전 그린 발전 단지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서부발전은 의사를 밝혀왔고, 그러니까 원주시하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같은 걸 해봐야 되겠죠. 네. SRF 대한산업이 될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가산업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발전 에너지 사업 앞으로 그럼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만약에 원주 시민들께서 그 불온 일대 주민들이 찬성해 주시면 이건 곧바로 추진이 되게 되면 일반 산업단지에 약 4만 평 정도의 땅이 금방 팔려 나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 돌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IC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산업단지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 그다음에 호남에서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2시간 40분짜리 KTX가 결정되고 나서 지금 원주에 점점 기업들이 오는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네. 지역 도시도 지금 2개 빼놓고는 다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빨리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광재 위원님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정보고대를 요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국이 생깁니다. 횡성 주민방송국 별빛살롱은 내년 개국 목표로 제작진으로 참여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횡성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국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주민참여 방송국 사업은 농림축산부와 횡성군청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림부는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성 주민참여방송국 별빛살롱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역 미디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에 비해 지방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마땅치 않은데요. 미디어에 대한 접근, 이해, 생산하는 능력의 차이가 곧 지역, 세대 간의 사회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디어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했던 미디어 환경을 다채롭게 조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만드는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게 사업 취지입니다. 이 사업의 개발 거점 지역인 횡성읍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 기대되는데요. 현재 제작진으로 참여할 횡성 주민 15명은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작진이 될 주민들은 30년 경력의 영상 분야 베테랑부터 영상 새내기까지 20대에서 60대의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됐는데요. 방송국 운영계획 이야기,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이종무 미디어 분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횡성 주민방송국 별빛살롱은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전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이신 김동규님께서 주민분들의 교육을 담당해 주고 계시고요. 이 주민방송국 자체는 지금 10회차 교육이 예정되어져 있고,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는 하나의 동아리 같은 조직으로 이제 추가적인 멤버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주민분들이 서로 교육을 진행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리고 음악 방송, 그리고 지역 홍보 활동, 이런 것들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기획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들어진 영상도 올리고 정기적으로 라이브나 이런 것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이 별빛살롱 방송국 개국을 위해서 제작진들의 능력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지금 준비 중이라고요? 네, 주민방송국 제작진들이 만든 콘텐츠는 유튜브 방송, 라이브, 음악방송, 지역 홍보 활동으로 활용되는데요.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방송국 제작진이 될 주민들의 미디어 교육은 김동규 전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장이 맡아 진행하는데요. 이 주민방송국은 2022년 착공 예정인 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미디어센터는 시청자 방송 제작 지원과 미디어 교육과 같은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2022년 착공 예정인 횡성 미디어센터는 어떻게 활용될지 이종무 미디어 분과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미디어센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칭 꿈틀 어울림센터라는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 센터 1층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실내 놀이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2층에 좀 작은 규모의 미디어 교육,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주민분들한테 제공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만이 아니라 문화 행사라던가 공연 같은 활동들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린 공간으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횡성 주민들의 미디어 역량 또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맺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봄내 미디어 협동조합, 횡성 청년 콘텐츠 기획사 더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3자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주민 방송국 사업에서 필요한 교육 장소 대여, 프로그램 기획과 같은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주민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횡성 주민 참여 방송국 외에도 춘천에서 봄맞이 라이브라는 이름의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콘텐츠 수용자이자 주체로서 활발한 주민 자치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다양한 미디어 방송국을 통해서 미디어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과정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횡성에 들어설 별빛살롱 횡성주민방송국 내년 개국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장마와 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근 벌에 쏘이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막바지 여름철 벌쏘임 사고 현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소방서 황서현 소방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막바지 여름철 벌에 쏘이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쏘임 환자는 8월경 가장 급증한다고 하는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벌쏘임 환자가 많이 발생할까요? 네, 이 시기가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고,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객들이 몰려서 야외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벌들의 활동도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이 이제 벌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네. 시기군요. 네. 네네. 최근 5년 사이 벌쏘임 사고 피해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희 통계를 살펴보면 원주에서만 매년 한 70여 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사고의 대부분은 벌의 활동이 이제 가장 왕성해지는 요즘 그리고 8월과 9월에 집중이 되고 대부분은 일상생활 중이거나 야외 활동 중에 벌이나 벌집이 있는지 모르고 만져서 쏘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월별 벌쏘임 사고 증가 추세도 좀 확인이 될까요? 네네. 벌의 활동이 7월부터 이제 왕성해지는데 그때부터 벌쏘임 사고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를 보면은 4월에 2건, 6월에 7건이었던 것이 7월에 14건, 그리고 8월 어제까지 11건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은 8월하고 9월에도 전년보다 더 많은 벌쏘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에 신고된 상황만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19에 그럼 신고되지 않은 상황도 네,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할 수 그렇게 보면 있습니다.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주로 어떤 피해가 많습니까? 벌쏘임 사고는? 이제 벌이 있는지 모르고 벌집이 있는지 모르고 던졌다가 네. 벌에 쏘여서 그런 저희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인데 벌에 한 70여 건의 벌쏘임 사고가 매년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40여 건의 사고 현장에 출동을 했고 대부분 벌에 쏘이게 되시면은 오심 그리고 구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부종, 그리고 부드러기 등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과민성 쇼크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몇 해 전 저희도 이제 잠깐 산에 산책 갔다가 나뭇잎 살짝 건드렸는데 아주 작은 벌이 와서 쏘는 바람에 금방 이렇게 막 퉁퉁 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벌쏘임 사고는 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르고 일상생활 중에 모르고 건드렸을 때 벌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벌집을 제거하시려다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살충제 같은 걸로 토치를 이용하신다든지 살충제에 불을 붙여서 벌 잡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고 숙달이 안 돼 있으시니까 벌한테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벌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쏘인 부위에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벌침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빼낸 다음에는 물로 이제 씻은 다음에 냉찜질을 하는 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벌침을 뺄 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쏘인 부위를 보시면 부은 가장 중심 부위에 핀셋이나 벌침이 박혀 있으니까 핀셋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뺄 수 있습니다. 그럼 벌에 쏘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까? 119까지는 부르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보통 오심하고 구토, 설사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좀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심하지 않은 증상이면 병원 진료를 굳이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벌독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지 안 심한지 좀 걱정이 되거나 모르면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호흡곤란이 오는 과민성 쇼크로 발전을 하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리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럼 그렇기 일단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시는 네. 것이 좋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추석 앞두고 성묘 네. 또 뭐 산소 풀깎기도 많이 할 텐데 네. 사전에 뭐 예방 또 주의사항 어떤 점 해야 되는지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수풀이 우거져 있거나 인적이 드문 곳은 아무래도 활동하기 전에 주변을 먼저 살펴보시고 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작업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모자를 쓴다든지 긴 옷을 입어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벌이 나타나게 되면 벌에 공격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한 20여 미터를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고 한 20여 미터를 도망치시면 벌들은 다시 벌집으로 복귀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산 등산도 하시고 또 벌초도 하실 텐데 벌쏘임 사전 예방 또 주의사항 잘 듣고 벌쏘임 사고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소방서 황석현 소방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